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의 월급 종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14일 일요일이고요. 일단 12월 월급 종목은 조금 늦었습니다. 월급날은 지났지만 그래도 이번엔 특강 기간이 겹쳐 있어서 아시죠? 네. 저는 내일 15일 13시경에 매수를 할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네, 북미의 왕, 세계의 황제로 도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의 황제로 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키워드가 보시면 글로벌 딥테크, 바커노이슨, M&A, 주주환원 40% 이렇게 잡혀 있죠. 자, M&A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독일 바커노이슨을 인수 추진하고 있다. 북미 편중을 해소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접수를 완료할 것이다. 자, 요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북미 지역에만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주주환원 40% 기가 막힌 겁니다. 주주환원율이 25%만 넘어도 분리과세에 들어가죠. 네, 뭐 배당이 그렇게 세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면 나쁘진 않은 거죠. 네, 지금 배당을 한번 보시면 1,6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600원 1,600원인데 지금 가격이 네, 뭐 적당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얼마예요 이게? 아무튼 적당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62,000원? 네, 62,000원이죠. 62,000원이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네, 한 3%대? 네, 나오나요? 네, 더 나오나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6, 3, 18. 네, 3%가 조금 안 되나요? 네. 뭐 주가 좀 떨어지면 사면 돼요. 아무튼. 근데 배당은 더 올라갈 거야. 배당은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뭐 당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주춤하지만 내년도부터 또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ES 2025 자율주행 로더 X. 이게 이제 단순한 기계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CES 2026인데 2025로 나왔네요. 네, 2026에 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네, 접목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26년입니다. 26년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1월 언제 하죠? 1월 6일인가요? 네, 1월 7일인가요? 뭐 그때 하니까 그때 이제 또 뉴스들이 나오면은 이거 CES 2026 이 CES 할 때 되면은요 빵빵 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장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현장용 네, 이런 AI 기술 접목 네, 이런 거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CES 2025라고 되죠. 2026입니다. 네. 자, 3분기 실적 성과를 보시면 아직 4분기 안 끝났기 때문에. 자, 매출액은 일단 좋아요. 네, 긍정적이죠. 매출액은 이번 3분기 때에, 2조 1,050억, 1,060억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0억. 네. 그 다음에 순이익은 800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죠? 그 다음에 북미 매출이 17%나 성장했어요. 좋은 거죠. 딜러 재고가 이제 조정이 끝났다. 이제 다시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EMEA 회복세라고 해서 유럽, 중동 지역도 16% 성장하면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고요. 현금 부자. 1조 8천억에 달하는 현금을 장전 완료. 이거 어디다 쓴다고요? M&A에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거? 바커노이슨이요. 자, 요대로만 딱 보시면 기가 막힌 그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요게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매력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이고 전략적 시너지를 보시면 지정학적 퍼즐이 완성되어 있고요. 두산 밥캣, 기존의 두산 밥캣, 그 다음에
독일의 바커노이슨 합쳐버리게 되면 북미 비중이 74%에 유럽 비중이 78%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건 뭐냐면 네 그냥 이거는 다 내 거야 라고 되는 거죠. 네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됩니다. 그래서 두산 바퀴는 스키드 로더라든지 트랙 로더 이쪽에서 세계 1위에 지금 메달을 가지고 있고요. 소형 굴착기나 덤퍼 등에서는 바커노이슨이 현재 유럽 특화 장비에 아주 강자가 떠오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네 북미 딜러망에다가 바커노이슨 장비를 깔아버리면 매출이 떡상할 것이다. 로켓 타고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26년도 금리는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집 짓기 요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판매나 이런 것들 우리도 금리 인하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무인화 기술이 네 먼저 선점하게 되는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아까 AI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두산 밥켓하고 바커노이슨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 결실, 배 40%, 주주환원이 이제 주당, 배당성이 40%입니다. 기가 막히죠. 배당금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익이 늘어나면 이제 이 배당 성향을 40% 맞춰놨으니까 배당은 더 많이 들어온다. 운전석이 없는 미래 로봇의 등장 해가지고요. 건설 현장의 혁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차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두산 마켓의 차트는요, 지금 현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자, 지금 월봉 돌파 포인트예요. 월봉을 볼까요? 월봉상에서 신고가 돌파 포인트가 이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건데, 이게, 주말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살짝 기분이 좀 나쁩니다. 또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인데, 내일 주가가 좀 떨어지면 더 좋겠고요. 일단 저항대 살짝 걸려있기 때문에, 뭐 63,000원, 64,000원대 올라온다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지지가 워낙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지지 포인트가 얘가 지금 58,000원, 5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박스 지지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55,000원 지지로 깔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 이때까지 떨어지면은 뭐 그래도 뭐 10% 안짝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상승 포인트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쭉 들어왔는데 사실 주가는 네, 매수 들어온 것에 비해서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굉장히 잘 걸려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6조가 좀 안 되잖아요. 네. 영업이익만 따지고 봐도 지금은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표 쳐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종목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건 뭘까요? MDS 테크. 이 MDS 테크도, 이건 좀 싸구려 기업이긴 하죠. 코스닥이 좀 싸구려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요거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드론, 모빌리티,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의 독점 파트너로 되어 있죠. 엔비디아 독점 파트너. 국내 유일입니다. 엔비디아 AI 플랫폼. 이쪽에 공식 파트너 됐고요. AI 붐이 뭐 지금 계속 불고 있죠. 네, 물론 이제 AI 기업들이 살짝 정체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거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매출은 뭐 그냥 네 따놓은 당상이죠.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 SDV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SDV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특강 때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 있잖아요. SDV는 차량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차량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대기업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전기차는 가전제품이다. 네, 왜냐면 이거 다 가전으로 되니까요. 다 제어가 되잖아요. 현대차 등에서는 소프트웨어 검증 툴 수요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요. 자회사 스탠스와 MDS 인텔리전스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원격 검침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숨겨진 알짜배기로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는 또 뭐냐?
인터넷이 없더라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요게 또 핵심 포인트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요거 시장이 좀 커질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에 이식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또 많이 좀 커지는 그런 시장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시면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약 46%. 네, 이거는 캐시카우입니다. 든든한 현금 창출원이 되고 있어요. 네, 개발 솔루션에서는 이걸 한번 쓰면 못 바꿔. 네, 못 바꾼다. 네, 완전히 락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22%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또는 IoT 솔루션으로 해가지고요. 엔비디아 또는 네, 이런 소버린 AI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네,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네. 엔비디아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내 AI 하드웨어 또는 인베디드 솔루션 생태계에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가장 주력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드론, 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SDV 이쪽으로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다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하게 이 AI 쪽 구조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MDS 테크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그럼 돈은 잘 벌었을까요? 실적 3분기 누적 매출은 9.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매출은 일단 올라갔어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좀 많이 벌어서일 수도 있어요. 네, 작년에 좀 많이 벌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59억이거든요. 59억. 근데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네, 지금 한 52억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4분기 때 적자가 나서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작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4분기에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네, 4분기 이번에 적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작년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이 영업이익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좀 많이 팔아가지고 마진율이 잠깐 낮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 R&D 비용을 팍팍 쓴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확충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투자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지금 좋은 편이죠. 물론 4분기에는 실적이 뭐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네, 7억 이상만 네,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라면 작년 수치를 넘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성장 기업들은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엣지 AI 시대가 온다. 네, 앞으로는 클라우드 말고 로봇, 드론 현장에서 직접 AI 돌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이 제슨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떡상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드론 이쪽입니다. 자회사 IPO 혹시라도 스탠스, MDS 인텔리전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아주 알짜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IPO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네 상장하게 되면 왜냐면 사업 영역을 키운다거나 니네도 좀 상장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좀 더 키워보자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장하게 되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회사 그 상장 효과로 인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뜯어봐도 나쁜 게 하나도 없는 회사.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의 AI 칩이 로봇과 자동차에 두뇌로 들어간다. 야, 기가 막히다, 그죠? 로봇 뚜껑을 열어놨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DV라는 게 자동차끼리 서로 간에 이제 그 연락망, 서로 간에 통신하고, 그 다음에 야, 나 이렇게, 나는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운전하는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계들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물건을 척척척 만들어내는 미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MDS 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받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MDS 테크 차트를 보시면 요건 차트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아직은 뭐야 이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재밌는 거는 그래도 여기도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지난 8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매수는 들어왔는데 움직임이 없어. 이건 매집이죠. 자,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주가는 안 움직여. 그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집 박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점이 올해부터 계속 높아져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지금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삼각수렴의 형태. 아직은 꼭지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지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만 만들어준다면 금방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기업은 1,300억짜리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매매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요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치고 나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포지션은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가 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항대가 좀 있어요. 자, 월봉상 저항이 지금 1,700원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두껍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고요. 주봉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1,700원의 저항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1,700원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종목이 가벼우니까 한번 좋은 재료가 터진다거나 움직임만 좀 만들어주면 빵 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라서 여기가 거래량이 좀 터지는 형태의 매도였으면은 고민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위쪽에 거래량 터진 부분들이 지금 1,500원에서 1,700원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잘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있긴 있는데 뭐 전환 청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자잘하게 있고 전환가액이 이제 974원이에요. 974원이면은 요걸 팔아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물량 부담이 좀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네. 이 상장일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12월 12일. 그래서 약간 물량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그동안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12월 12일 날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장했으면은 팔아먹을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팔아먹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인가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8억 정도. 근데 크게 부담되지 않죠? 네.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그래서 전환 청구권, 전환사채 청구권까지도 봤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거 11월 말에 나온 공시여서 고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장 문제될 것 같아 보진 않고, 엔비디아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을 수도 좀 있는데, 요거는 약간 궤를 좀 달리해서, 네, 국내 로봇이라든지, 로봇 요즘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파워가 장난 아니게 터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이다.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좋은 재료가 나오면 한 방에 터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 밥캣, 그 다음에 MDS테크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게 12월에 마지막 월급 종목이 되겠네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15일 내일이요. 내일 13시에 매수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후행 매매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니까 혹시라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뭐 아닌 분들은 그냥 마셔도 됩니다. 저는 월급 종목을 여러분들 알려드린 이유는 네, 제가 이 종목을 산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제 계좌에 직접 넣는 종목, 제 계좌에 매수해서 집어넣는 종목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뭐 월급 종목은 뭐 리딩이 나간다거나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는구나 라고 한다라면 그냥 관심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따로 리딩은 없지만 제가 매도할 때가 되면 매도한다고 얘기는 해드립니다. 나 이거 매도합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리니까 그거는 네 방송을 계속 듣다 보시면 네 주식을 팔았다 안 팔았다 이런 부분들이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월급 종목 12월 월급 종목을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